어제 대통령이 배석한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뒤이어 현재 지금 나라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 시끄러운 기무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만약에 송 장관이 그게 진심이었다면, 진심으로 하는 얘기 아니면 그 말을 한 것이 판세가 본인이 결국 밀려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업소로 대통령 앞에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군인다운 정신으로 내가 이런 자리에 연연해야 하면서 국방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대통령을 불편하게 하거나 국민들을 속이거나 하는 일은 안 하겠다라는 단호한 결기에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게 어느 것이 진심인지 모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만약 송 장관이 얘기한 저는 자리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게 진심이라면은 그냥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엉터리 어제 직접 입으로 보고한 국방개혁 2.0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용 100%는 아니지만 제가 곧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역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그리고 두 번째, 국방개혁과 역시 관계되죠. 국방개혁의 한 내용 속에도 들어가죠. 혼자 깨춤을 추고 있는 일방적 군축. 이 두 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목숨을 걸고 얘기하세요. 결사항전을 하세요. 국군 통수권자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옷 벗을 용기까지, 그런 결심까지 다 했다면 국가를 위해서 왜 이걸 못해요? 왜 국방개혁 2.0에 심각한 문제가 있냐? 보수 언론에도 언급했지만 하고 많은 날 중에 북한이 성전일이라고 하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대를 줄이고 군 복무기간을 줄이고 별들 숫자를 줄이고 북한에 대해서 공세적인 대응 전략 계획을 없애고, 이거 발표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뜻이었다면, 국방장관에게, 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날을 잡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대통령의 뜻이었다면은, 이건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한 것은 대통령이 5,150만의 국민들의 안보와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김정은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뽑았다밖에, 선택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국방장관이 이 날을 선택했다, 그 본인의 진짜 의지가 어디에 있든, 계산이 어디에 있든 국민 눈에는 김정은에게 항복하는 꼴로밖에 안 보입니다. 누가 나서서?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방개혁 내용에도 지금 봅시다. 공세적 신작전 개념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서울이 DMZ에서 36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시청에서 DMZ까지. 그래서 워싱턴에서 노상하는 얘기가 달라스 에어포트, 달라스 국제공항에서 워싱턴 백악관 거리가 딱 36km입니다. 거기에 그 위에 DMZ 라인 300m 위에 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 철책선을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DMZ에서
36km 떨어진 데 수도를 갖고 있지만 북한은 DMZ에서 200km 떨어진 데 평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 전략을 공세적인 전략으로 하지 않고 방어적인 전략으로 하는 것은 전략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국내 사정으로 전두환 대통령 때 전략 개념을 방어적 전략으로 바꾸었지만 DMZ 300m까지 내려와 있는 북한에 대해서 방어적 전략을 그거는 우리는 1.2km나 물러서 가지고 그것도 최근에는 더 물리겠다 그러면서 방어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우리와가 때렸어요 하는 태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북한을 머리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땅덩어리를 지키고 우리가 제대로 방위를 하려면은 공세적 전략 개념이 없으면은 공세적 작전 개념이 없으면은 이건 처음부터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그렇게 공세적인 작전 훈련을 하든 안 하든 공세적 작전 개념을 없앤다는 건 평양 보고 문 열어놓을 테니까 너들이 때리면은 내려와가지고 DMZ 라인까지 넘어와서 우리 때리면 그때 우리 대응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김정은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걸 어제 발표합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자기들이 성전이래. 승리한 유엔군을 꾸란친 그날에 유엔군이 항복하고 협정한 그날에 그건 북한의 해석이니까 그걸 우리가 한수 더 떠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래 너들 성전일 맞아. 우리는 이제 공세적인 작전도 없어 하고 얘기해 준 거야. 지상군 감축 저는 지상군 감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지상군을 줄이면 어떡하냐. 지상군을 감축하지 않으려면 국방비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만 군의 현대화가 가능합니다. 61만을 GNP의 2.7% 가지고 현대화도 하면서 61만의 대군을 끌고 간다? 모순이에요. 우산장사하고 염색장사 둘이 앉아가 서로 이날이 좋다 저날이 좋다 혹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상군 병력을 감축하려면 복무기간을 배로 늘리든지 배까지는 아니라도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반드시. GNP를 안 늘리려면 GNP에서 국방비 비율을 안 높이려면 지상군 감축하면서 GNP에서 국방비 비율을 안 높이려면 복무기간은 무조건 늘려야 됩니다. 훈련된 병력이 전력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있어야만 전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들어와서 겨우 훈련이 돼서 7, 8개월 내지 12개월 훈련을 받아서 그 각 병과에서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자마자 내보내는 게 18개월이에요. 최소한 순환율 다시 말하면 12개월 걸려서 숙련병으로 만들 병과에서는 24개월을 복무를 해야 이 병력이 전력화로 유지를 맞춘다는 겁니다. 유지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18개월 복무하는데 예를 들면 기갑부대에서 12개월이 걸려가지고 병을 전문화된 혹은 숙련된 병력화 해놓았더니 6개월 복무하고 나가면은 그 나머지 6개월은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을 감축하면 반드시 복무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개 다 줄인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우리는. 우리는 북쪽에 대해서 공세의 뜻도 없고 때리면 때린 대로 맞을 거다 이거예요. 또 미국이 자기들이 주도하는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그 미국이 일본과 한국 보고 같이 도를 했더니 일본은 99년부터 그걸 받아들여 들어가고 우리는 1999년 5월 5일 98년 12월 19일 대통령 된 김대중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한국은 MD 안 한다.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천영택 장관이 시켜서 한국형 미국의 우산 속에 안 들어갈 테니까 한국형 방어미사일 체제를 구축해봐라. 그때 고심해서 나온 게 쪄 맞춰가지고 말로 맞춰나온 게 KAMD Korea Air Missile Defense 한국형 공중방어 시스템입니다. 이거 20년 가까이 했어요. 지금 아직도 제대로 한번 오퍼레이션도 못 해보고 이것도 뭐 허지부지 지금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KAMD와 동시에 같이 들어와야 될 게 뭐냐면 대량 보복 전략. 저기서 때리면 대량으로 보복 전략은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군과 해군이 다 같이 연동이 되고 해서 대량으로 북한을 보복하겠다는 KMRP. 이것도 지금 국방부 개혁 2.0에서 허지부지 시키고 있습니다. 지상군을 11만 8천 줄인답니다. 61만을 50만으로 바꾸겠다고 그것이 자주국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가자고 한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을 하신 분이 지금 대통령이니까 끈질기게 이걸 50만에 대해서 천착을 하시겠죠. 11만 8천 줄이는 거는 저는 반대 안 한다니까요. 병을 11만 8천 병을 11만 8천 줄이니까 장군 줄이는 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숫자에 따라 장군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장군 줄이면 지금 436명에서 360명. 장군 수가 러시아 장군보다 많고 미국 장군보다 많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뿐 아닙니다. 군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남북 화해 평화 무드가 이루어지고 군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거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러시아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북쪽이 군축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보십시오. 뭘 줄이고 있어요? 핵무기를 줄이고 있습니까? 재래식 무기를 줄이고 있습니까? 장사정포 기지를 뒤로 물렸습니까? 그 300m까지 내려온 DMZ에서 2km 이후에서 그들이 철책선을 지으라는 걸 300m까지 기내려온 걸 1700m 더 뒤로 물리기를 했습니까? 뭐가 군축이에요? 군축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미소간에도 군축이 시작한 건 1968년이에요. 둘 다가 질적으로는 미국이 우위지만 양적으로 핵 미사일 숫자가 같아지니까 줄이자고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솔트예요. 소금 솔트가 아니고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야. 제한하자고 했어요. 솔트2도 역시 제한입니다. 거기에 미사일은 Strategic Arms에 뭐가 들어갔냐? ICBM, SL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다 들어갑니다. 솔트1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100km 하자 이걸. 그리고 ICBM 기지를 2개를 두는 거 하나로 하자. 그래서 미국은 다코타주에 사우스 다코타주에 노스 다코타주에 그랜드 포크에 미사일 기지를 두고 소련은 모스크바에 기지를 두고 다 100기씩으로 ICBM 100기로 지금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80년대 중반 제가 이 날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80년대 중반에 이 스타트를 리미테이션으로 하지 말고 86년입니다. 스타트로 바꿨습니다. 솔트를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를 소위 말하는 Arms Reduction으로 바꿨습니다.
스트레티직 암즈 리덕션. 위에는 제한이지만 실제로 무기의 머릿수도 줄이고 기지도 줄이고 실제로 리덕션 하는 거였습니다. 왜 했어요? 소련이 힘이 완전히 빠졌고 양쪽이 전쟁할 가능성이 86년 같으면 이게 냉전이 거의 와야 될 때입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레간 대통령이 SDI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략적 방어 구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걸 만들어가 소련 보고 따라오다 해서 골바초프가 그거 따라오다가 엎어진 거죠. 소련이 붕괴된 거예요. 한쪽이 다른 쪽과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밸런스가 전력이 밸런스가 깨질 때 진짜 군축은 의미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깨지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금 전력을 더 갖고 있습니까? 북한보다? 왜 이렇게 앞질러 가지고 뭐 K9 자주포 기지도 짓지 마라. 병영 기지도 뒤로 더 물리라. GP도 폐쇄하라. 이거는요 말만 그렇게 명문화하고 말만 안 할 뿐이지 노골적으로 표현 안 할 뿐이지 애둘러서 우리는 총칼 다 놓고 너들 공격할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들이 공격해와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도 없어. 그 얘기를 지금 김정은한테 해주는 겁니다. 송 장관님 진짜 본인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어려워지고 국방부를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쉽지 않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흔들고 밑에는 밑에대로 하극상으로 흔드니까 본인의 위치가 너무 불편해지니까 대통령님 대통령이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왔을 때 의자까지 빼주고 조금이라도 기분을 덜 상하게 하려고 한 거겠죠. 어른한테 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너무 불편해지니까 김우선 문건을 얘기하면서 나는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뱉으셨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인이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옷 벗지 마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 목을 내놓고 얘기하십시오. 옷 벗는 거나 군인이 옷 벗는 거나 목에 칼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명예로 살고 사기로 살고 애국심으로 살고 나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건데 백의종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일을 좀 해놓고 나오십시오. 국방개혁 2.0 계획해낸 대로 가자. 그리고 병력을 감축하면서 동시에 복무기간을 같이 감축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병력을 감축하는 게 아니라 군대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도록 하자는 거다. 더더구나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개념까지 뺐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군축하는 것은 평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으로 하여금 우리를 치도록 유혹하는 것, 치고 와도 좋다라고 간접적인 유혹에 시사를 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결사항전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